에너지머니 오늘 전기차 2차 전지 또 차세대 에너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선규 소장님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는 뭐 주가도 그동안 많이 밀렸었고 산업도 좀 어렵다고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했었는데 네. 근데 주가가 좀 돌아서 나오는데요. 상황이 좀 좋아지는 건가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쇼커버링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네. 분들도 있는데 사실 쇼커버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그럴까 이게 다시금 이제 어느 정도 저가가 잡혔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위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리튬 가격이나 뭐 이런 건 아직 잘 돌아 나오지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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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앨범말 예. 관련주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그 알범알 주가부터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광물 관련 종목들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이제 뭐 뉴먼트나 이런 그 일부 금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알범알 주가를 보면은 이제 이게 작년 11월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계속 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의 한 43%, 그 고점 대비 62.7%,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43%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 가지고 알범알 실적 전망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리튬을 중국에서 너무 많이 캐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 국제 리튬 시세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서 알바말도 지금 현재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고 내년에 지금 현재 나오는 요 가이던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컨센서스나 이쪽으로 보면은 좀 안 좋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여기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이제 좀 어느 정도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는 국내 쪽은 3대 그래도 배터리사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2차 전지주가 이제는 그 전기차만 가지고서 떠오르는 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단계에 왔고 사실 이제 앞으로는 ESS 시장 그러니까 좀 더 전기차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는 캐파가 이런 크겠죠. 예, 훨씬 더 캐파가 크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봐야 되고 그래서 이쪽의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은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 시장이 앞으로 이제 확대가 된다 그러면 역시 여기에 맞추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역시 같이 덩달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2차 전지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뭐 전고체, 뭐 나트륨, 소듐 뭐 그 얘기 뭐 다른 데서 듣기 전에 많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소장님이. 네네.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는 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요거 때문에 이제 급등하는데 사실 예타라고 하는 거는 개별 기업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기업이 투자하면서 예타하는 건 아니고 이게 그렇죠. 국책 과제이거나 그죠. 예. 국가적 프로젝트일 때 뭐 공항 짓는다 이럴 때 뭐 예타라는 건데 아마 이거는 정부 산업통상부 주도에서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네네. 조금 반짝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고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네. 일단 예타가 면제됐다라는 부분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일단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서 밀어준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단순하게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기차 부문에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같이 이제 날씨가 아주 추워지는 이런 때가 됐을 때 기존에 있던 그 이온 배터리들이 전해질들이 이제 업니다. 동결이 되면서 전체적인 그 주행 거리라든가 효율 자체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전고체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됐다 그러면은 전기차 부문에서 게임 체인저로서 이 전고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분명히 지금 국책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또 중요한 부분을 보면은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중국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리튬이라든가 이런 자원을 우위로 했던 것들에서 이제 기술 우위를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찬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이제 뭐 예비 타당성 예타 면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그게 뭐 뉴스가 좀 뉴스로 반영되면서 과하게 관련주들이 뭐 오르긴 하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하면 가장 또 관심은 삼성 SDI는 또 못 오르는데 주가가. 예, 사실 SDI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미 선반영 됐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미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공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좀 얘기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네. 구매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예비 타당성 조사 뭐 그 얘기가 오늘 큰 뉴스여서 그 얘기를 좀 짚어봤고요. 근데 전고체는 이제 꿈의 배터리가 아니라 약간 현실의 배터리인 것 같고 꿈의 배터리라는 단어를 쓰려면 저희 방송 보시고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이것도 많이 했잖아요. 이쪽은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나트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에서 드디어 차에다가 본격적으로 장착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나트륨 기반의 이 전지 기술에 이제 투자를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ATL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나트륨 배터리, 실린 배터리가 이미 상용화가 됐는데 이거를 앞으로 이제 이용을 할 건데 차 대당 한 대당 이제 최대 5,500달러에서 최대 9,200달러까지 이제 배터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으로 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그 스웨덴 쪽의 노스볼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 밀도를 킬로그램당 160와트까지 끌어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나트륨 말고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거의 250와트씩까지 지금 그 정도인데 지금 거기에 거의 한 60% 이상 많이 끌어올린 거예요. 지금 기존에 50% 정도였는데 이제 6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는 얘기면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덩치가 좀 크지만 그래도 리튬 이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그 ESS라든가 이런 쪽으로 되는데 이 분야에서는 이제 그런 나트륨 배터리의 이용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 좀 나트륨 이온 얘기가 나올 때 이제 관련주들도 좀 움직인 적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바나듐 얘기도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네. 요거는 나트륨만큼 현실화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아직 그야말로 꿈의 배터리인가요? 일단 롯데케미칼이 이 스탠다드 에너지의 2대 주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선 요거를 바나듐 이온 배터리는 우리나라의 스탠다드 에너지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롯데케미칼이 지금 대규모의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 2대 주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15%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스탠다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본하고도 지금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LB 휴넷이라 부르는 요 ESS 전문 업체가 있어요. 가정용 ESS. 여기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생산 관련해가지고서는 영업권을 넘겨줬습니다. 그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해가지고 일본 ESS 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공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게 첫 번째 어떤 이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한전하고 스탠다드 에너지 그다음 롯데케미칼 이렇게 3개 회사가 지금 현재 공유해 가지고선 차세대 이 바나듐 이온 배터리 기반의 ESS 개발을 하자라는 MOU가 지금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단순하게 그냥 충전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데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네. 그 2차 전지에 이제 뭐 오늘 전고체 얘기가 나왔지만 더 다양한 꿈의 배터리들이 있다. 그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리뷰해 봤고요. 내년에 그 이런 친환경이나 이런 쪽에서 수소를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수소 쪽은 어떻게 봐야 돼요?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수소 시장은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굉장히 중동 쪽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네. 그렇죠. 에미레이트 같은 데서 이제 현대차가 특히 이제 이 엑센트 퓨얼셀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선 지금 상당히 많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2년 전에부터 있던 그 수소 전시회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UAE에서 최초로 이제 수소 트럭을 시범 운영하는데 이제 비아 그룹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비아에서 이제 요걸 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이마라트에서는 이제 그 국가 수소 전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수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이제 주도권을 이제 이니셔티브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거기에 비해서 또 이제 사우디는 이번에 아예 그냥 엑센트 퓨얼셀을 한 500대 정도를 지금 500대를 지금 공급을 받아가지고 지금부터 그걸 시범 운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중동 산유국이 이제 오일을 가지고서는 그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는 이쪽 산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수소 경제 전환이 예.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소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네네. 내년을 보면서 이제 산업의 변화들이나 이런 거 좀 해주시고요. 네. 2차 전지 얘기하고 수소 얘기했는데 좀 합쳐서 투자 아이디어 정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뭔가 쇼커버링이 들어온 것 같다, 아니면 반등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자리가 제가 예전에는 5만 원대 저 정도에서 이제 과열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했던 그 자리였거든요, 사실은.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55만 원대 네. 이 자리가 사실은 과열이기 때문에 저는 빠져나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에요, 사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사실 저는 2차 전지는 아직은 바닥 탐색 구간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아직 외국인하고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투자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즉 아직까지는 물량을 그렇게 늘리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수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그 외국인하고 기관에 매집이 되는 종목들이 몇 개가 보이는데 그런 종목들을 잘 확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남들보다 앞서가는 에너지 이야기이죠. 에너지머니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